안녕하세요. 전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오늘은 C 프로그래밍 기초 4장 그리고 주성문과 디버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좀 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서동만 교수님께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성문과 디버깅인데, 주성문이랑 디버깅은 1장 때 이미 한 번씩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장이 그래도 요 근래 장에서 제일 쉬운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예제부터 볼 텐데요. 우선 사각형의 가로 그리고 세로의 값을 입력받아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주석으로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 아니라요. 여기 나오는 이 주석이라는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입력예 같은 경우에는 3이랑 4,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수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예로는 가로 3, 세로 4, 그 다음에 넓이가 3 곱하기 4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인, 넓이 값인 12, 이렇게 추적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난 1, 2, 3주차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include stdio는 이제 다 아시죠? 이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동만 교수님 이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stdio.h. 네, st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의 약자라고 했죠. 그래서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다루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서동만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 밑에 뭐 인트 메인 안에 이제 그 메인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이 나오는데, 우선 가로랑 세로의 값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int 하고요. width랑 height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입력받을 result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세 개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scanf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두 개의 값은 가로랑 세로 값을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가로 값은 width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값은 heigh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scanf를 쓸 때는 항상 변수 앞에 이렇게 %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작성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f로 출력하는 간단한 이런 문제예요. 이거 많이 이제 1, 2, 3장 때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껌 씹듯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제 요런 이제 변수 선언하고 뭐 scanf하고 printf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초록색 글씨들이 보일 겁니다. 초록색 글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나는 지금 width랑 height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해놨는데, 나중에 막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작성할 때는 width, height, 가로, 세로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야지 라고 이제 선언을 해놨는데, 나중에 막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 width랑 height를 내가 왜 선언을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코드 자체를 나만 코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코딩을 할 때는 내 위주로 작성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할 때 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 주석이라는 건데요. 주석이라는 거는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명령문이라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 include랑 그다음에 int 사이에 보시면 이 슬래시 두 개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값을 입력받아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 앞에 슬래시라고 붙여놓으면은 이 뒤에 내용들이 이 코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요 글씨들을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글씨 취급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주석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 줄만 내가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명령 그 키워드가 이 슬래시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두 개를 하고 뒤에 어떤 말을 써도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코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요 인클루드랑 인트 사이에도 이렇게 슬래시하고 각각 두 개의 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코드 뒤에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각각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뒤에 이 주석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석에 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언어를 쓰셔도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싶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쓰셔야 되죠. 뭐 내가 중국인이다 그러면 중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쓰는 위치는 뭐 보통 이제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면요, 그 코드를 작성하고 그 줄의 제일 끝에 주석을 작성하는 게 제일 올바라요. 만약에 이 주석을 내가 코드 앞에 쓰고 싶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주석이라는 게 슬래시를 명령을 작성한 이후의 코드들은 다 그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로 세로 값을 위한 변수를 초기화, 요거를 내가 요 int with height 앞에 놓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요 슬래시 뒤에 있는 모든 글씨들이 다 주석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요 명령문들도 주석 처리가 되겠죠. 네, 이런 거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석을 쓰고 싶을 때는 어떤 명령문 뒤에 항상 제일 오른쪽 끝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한 줄 주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명령문에 대한 설명을 한 줄에 쓰고 싶을 때는 슬래시를 써서 요 뒤에 글을 쓰면 된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네.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네. 자, 우선 소스 코드 내에서 슬래시를 만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주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한은 엔터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즉 엔터가 입력될 때까지의 모든 문장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엔터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프로그램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슬래시 이거는 프로그램 중간에 어디에서든 이 슬래시 두 개를 만나면 그 이유는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단 큰 따옴표 안에 있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왜? 큰 따옴표 안에는 문자 열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걔는 컴퓨터가 해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얘는 그냥 문자 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내에 어디에서든지 슬래시가 나오면 얘는 실행과 무관한 주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스 코드에서 전수민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예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변수가 width와 height가 아니라 a와 b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스 코드가 길어졌을 때 변수 a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됐었지? b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었지?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주석에 가로와 세로 값을 위한 변수 초기화라고 하면 a가 가로, b가 세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의 용도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주석은 영어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주석을 달면 우리끼리는 그래도 주석을 보고 소스 코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리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줄 이제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 이제 똑같은 예제 1번인데 두 가지의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보시면 여기 슬래시하고 여기 별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별표하고 슬래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표라고 했는데 이 별표가 아니라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별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별표 이렇게 있고 또 끝에 슬래시 별표가 있고 모든 그 주석을 보면 슬래시 별표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끝나죠.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주석문은 뭐냐면 내가 여러 줄을 주석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아까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주석이 됐는데 여러 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괄호를 열고 닫듯이 이렇게 슬래시 별표로 이 줄부터 주석을 시작하겠다라고 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이 줄까지 주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이 가로 열고 닫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이렇게 이 안쪽에 주석문을 쓰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여러 줄 사용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한 줄을 쓸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슬래시 별표를 연 다음에 한 줄을 쓰고 그냥 그 줄에서 별표 슬래시로 닫으면 주석문이 마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뭐 중간중간에 뭐 이 프린트F를 갑자기 출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트F, 얘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F랑 프린트F 두 가지가 있죠. 두 개인데 지금 하나만 이렇게 주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린트F 두 개를 다 출력해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 앞에 슬러시에서 두 개의 출력물을 그냥 주석으로 처리하면 그 명령문이 이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뭐 두 줄 같은 경우에는 뭐 슬래시 두 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 여러 줄을 내가 한번 코드 여러 줄을 출력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스캔F부터 요 프린트F까지를 다 출력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스캔F 위에다가 슬래시 별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리턴 위에다가 별표 슬래시를 하면 요 내용이 다 주석 처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명령문에 대한 주석을 처리하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여러 줄로 내가 주석을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여러 줄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한 줄짜리 주석은 슬래시를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보셨고요. 이번에는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의 설명을 적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한 줄로 쫙 쓰는데 너무 횡스크롤을 많이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코드를 보기에. 그래서 적당히 엔터를 입력하면서도 다 주석으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에는 슬래시 쭉 치고 다시 슬래시고 딱 치고 슬래시 치고 이런 것보다는 슬래시 아스테리크 한 다음에 주석을 막 여러 줄 쓴 다음에 제일 뒤에 아스테리크 슬래시 이렇게 하면 그 전체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소스 코드의 일부분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설명을 좀 길게 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특히 한 줄짜리 주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에러가 나요. 근데 어디에서 결과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임시로 printf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변수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네? 그러면 최종 결과본에는 그 출력 내용이 출력이 되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디버깅, 즉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슬래시를 넣어놓고 하다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슬래시를 지워서 실행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슬래시 주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1번 예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해보기를 하나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 아래 코드를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평균값 외에 다른 출력문이 출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슬래시를 사용해서 특정 코드를 주석 처리하시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여기 뭐 이것도 힌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뭐 정수형 변수로 n, m, l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canf 입력받고 각각 scanf로 n이랑 m이랑 l을 입력받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뭘 출력해요? printf로 n이랑 m이랑 l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4개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평균값 외에 다른 출력분이 출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슬러시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주석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거 뭐 힌트 주시겠어요? 네. 할까요? 뭐,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우선은 평균값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력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만 살려 있으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printf, 얘와 얘를 모두 삭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네.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게 하는 거 바로 슬래시를 문장 앞에다가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잘 생각하셔서 어디에 슬래시를 넣어야 되는지만 고민하시면 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슬래시 별표 엑스터그룹 이걸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요걸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DCU 코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슬래시를 하나 별표를 여러 줄 하나 똑같은 DCU 결과가 코드에서는 슬래시를 쓰셔도 아니면 아스테리스크를 이용을 한 여러 줄 주석을 쓰셔도 혹은 해당 printf를 삭제해도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사실 DCU 코드는 주석을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평균만 출력이 되는지 다른 값도 출력이 되는지만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아스테리스크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말할 때마다 그렇게 뚝뚝 끊기네요, 저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영어긴 하니까요. 별표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힌트를 너무 많이 줘서 별거 아닌데 좀 교수님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네, 그러시죠. 1차 시는 여기서 이게 오늘 수업 자체가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 나누려면 이제 이렇게 2개의 예제로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